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하이클래스 좀 작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 강의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이제 오늘이 개강날이에요. 개강날.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 교재가 올라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여기 잘 들으시면 되고 저 한번 따라오세요. 이런 것도 이제 봐두시면 돼요. 항상 저는 오면은 여기다가 먼저 오늘 공지 쓰고 시작해요. 공지. 그래서 공지사항. 공지라는 말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 찾아가지고 한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공지. 자, 오늘은 개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 계획 소개가 있어요. 강의 계획서 소개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이라고만 합시다. 요거 제가 예상으로 2시간 준비했어요. 2시간 준비했는데 강의 계획 2시간 친구는 낫지 근데? 그치? 강의 계획 2시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는 요 강의 계획은 좀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지만은 2시간 정도 킵해놨다가 여러분들 이제 좀 공부하다가 막 이제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고 공부하다가 방향이 좀 안 서고 그러면은 다시 보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 계획 설명했고 여기다가 이번에 7월 18일 날 시험 봤었죠? 그거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고 그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풀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안 봤지만은 댓글만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댓글도 안 봤지만은 군무원 국어 저는 국어니까 국어 참 XX하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가짐 그리고 공무원 국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세 같은 것들도 같이 강의 계획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강의 시작으로서 원래 교재의 제일 앞부분 파트인 언어 그 다음에 국어 아마 조금 들어갈 텐데 여기다가 뭐가 되냐면은 의문 파트 조금 들어가야 돼요. 뭔지 설명해 줄게요. 오늘 의문 파트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 게 의문이 자음 모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문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리를 주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4시간 수업 듣고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 강의 계획 설명하면서 하는 거지만은 저기 군무원 시험 여기 보면은 7급은 4과목이고 9급은 3과목이죠. 요거 3과목인 줄 알고 편하게 덤벼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공부는 오늘 어쨌든 간에 현장 강의생들 여기 왔고 온라인 수험생은 이 강의 지금 이 내용을 언제 볼지 몰라요. 등록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전쟁은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 초창기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할 마음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쉬운 걸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걸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울지 말고 이제. 그래서 오늘 요거 만약에 진도를 국어 중간에 하다가 끊더라도 요걸 조금만 미리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 안 따라와도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위에 올려져 있던 자료 있죠. 혹시 저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지금 받아와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맨 뒤에 한 장. 거기 보면은 올바른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시오 있죠.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좀 모르겠는데 자 오늘부터 정확하게 합시다. 제가 2개는 정확해요. 2개는 확실히 3개 정도 되는데 2개 정도는 확실한 게 첫 번째 강의 오면은 언제나 저는 뭔가 있어요. 저기에 없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있는 것 중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분 알겠어요? 지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한 5분이든 10분이든 일찍 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커피 한 잔 놓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일찍 오신 분 또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누군가는 화장실 가지만 안 갈 때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풀이를 끝날 때 거의 제가 거기 예외가 없는 한 항상 풀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를 줬는데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풀이를 못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날 오후나 돼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해설지를 다 올려줘요. 항상 위에 뭔가 있습니다. 이건 약속하는 바예요. 항상 뭔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 뒤에 보면 오늘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왼쪽 오른쪽 중에 맞춤법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알겠어요? 맞춤법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피자를 한 판 내가 사줬어요. 피자를 한 판 샀는데 지금 보면은 3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9조각이 되나? 9조각이면은 셋 먹으면 되겠죠. 근데 8조각으로 자르는 바람에 누군가는 덜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너의 목,
목, 너의 뭐가 맞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춤법에 맞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된 거예요? 그 맞춤법에 틀리겠죠. 그렇죠? 맞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몇 개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 맞고 몇 개 틀리는지. 오늘은 제가 쉬운 거기 때문에 OX 들어가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한 적어도 7월하고 8월 정도까지는 OX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니까. 하지만 진도가 좀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은 알 겁니다. 무한반복의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알겠어요? 저기 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간 테스트이기도 해요. 뭔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문제는 맞춤법 OX다. 맞춤법 OX다. 맞춤법 OX다. 알겠지? 맞춤법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발음해서 말하고 알겠죠?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달릴 거예요. 이 군무원 국어는 이번에 7월 18일 2020년도 7월 18일에는 이런 걸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줄었어요. 하지만은 작년 2019년 추가 채용까지 있었죠. 그리고 2018년 17년은 원래 군무원 시험은 어문 규정이라고 해서 맞춤법 표준어 잔치였었어요. 이번에 약간 줄었지만은 많이 준 거 아니거든요. 타직열에 비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그다음에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의 홍수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요거 쉬는 시간 동안 OX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까리 할 거예요. 아리성할 거예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겨울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은 얘는 확실히 O가 맞는데 얘는 확실히 얘가 X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름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봄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얘가 왜 O인지를 맞춤법 몇 항에서 들어있는지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군무원은 좀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오늘은 그냥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주는 분명히 다음 주는 음은 들어가요. 분명히 다음 주는 음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마 음운 변동 들어가면은 아마 다음 주는 음운 변동 요게 뭔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는 뭐예요? 맞춤법 쪽에 아마 OX 다음 주에도 할 예정입니다. 요렇게가 오늘하고 다음 주 강의 예정이에요. 알겠죠? 저 따라오세요 카메라. 그래서 여기 뒤에 붙은 거 OX 이따가 쉬는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오늘은 연간 강의 계획 2시간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 약간 좀 빼먹었네 시간. 약간 빼먹었어요. 출제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출제 분석.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 강의 계획서는 얘만 보시면 돼요. 여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의 계획서 하면은 여기다가 넣어놓지 않았는데 이따가 이론 강의는 전부 다 요거는 현재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는 출시가 될 텐데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다 PPT 화면을 다 제가 넣어드려요. 그러니까는 뭐 화면에 강의에 오실 때는 강의에만 집중을 해라. 필기는 필요해요. 제가 교육공학적 입장에서 필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차차 설명할 텐데 너무 필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강의의 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쓰다 끝나니까는 강의에 집중을 해라. 내용에 집중을 해라.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요거는 없죠. 하나 요것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마 한 2시간 정도 강의 계획 설명을 할 텐데 온라인 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7월 오늘이 28일인가요? 오늘 보지 않고 8월에 보기도 하고 10월에 보기도 하죠.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뭔가 지금 내가 어딜 공부하고 있느냐 모를 때 이거 다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강의 계획서는 2시간 동안 강의 계획서는 책상에 앉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필기하거나 별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2대 인증하죠. 컴퓨터 하나 인증해주고 그 다음에 보는 거 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인증해 줄 텐데 요거는 그냥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 수강생 갑자기 딱 켰어. 이걸 갖다가 막 전투적으로 2시간 동안 별표 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강의 계획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 드디어 행정직 해가지고 9급은 국어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그리고 행정학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역시 군대예요. 처음에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를 초창기에 이제 2019년에 했는데 얘기가 쏙 들어가지고 공개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시험 본 날 저녁 오후에 해가지고 쓱 하고 그것도 문제하고 정답도 한 방에
예를 들어서 타직열 시험 같은 경우는 국회직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넘어도 공개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쿨하게 싹 올렸죠. 이 얘기도 좀 할 얘기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설명회 때 저 보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올곧게 제 강의니까 이거 설명회가 아니라 이거 올곧게 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설명회가 아니고 국어 강의에 들어가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제가 거기 설명에서 다 하지 못한 이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첫 시간은 지금 보면 유튜브에 올라가서 좀 말이 조금 정제해야 돼요. 근데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리만의 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제 거 프리패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도 좀 제 주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은 뭐냐. 이번에 보면 50, 50 들어가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50, 50은 뭐냐. 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공개됐는데 국어 시험이 지난번하고 어떻게 바뀐 거냐. 전자로 여러분들 보면은 시험장에서 솔직히 그런 말 하잖아. 공부한 거 반, 찍기 반. 솔직히 군무원 시험은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된다.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세 과목인데 그러면 장점은 없나요? 단점은 없나요? 이런 얘기들도 이따가 좀 둘째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 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니까. 유튜브 무서워요. 이걸 막 눌러요. 우리는 댓글은 없는데 이걸 막 누르고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막 글을 쓰는데 막 험담을 해요. 자,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9급이고 7급이고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문제를 공개해서 이제 그 실체를 보고 나니까 저도 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끝난 다음에 정보 막 올려줬잖아. 막 올려줘가지고 한 두세 문제 복원을 막 하고 있는데 문제가 쓱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원한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공개한 거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문제 방향과 의도는 맞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나 차이가 있더군요. 실체의 문제를 봐야 돼요. 요거 지금 보면은 국어, 경영, 행정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쪽은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면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술 전공 계통 계열은 지금도 복원이잖아.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냥 이게 전부인 양 아니면 이건 쓰레기인 양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거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더 하면서 문제를 볼 필요는 있다. 기출은. 이번에 특징이에요. 요건 이따가 뒤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2019년까지 군무원 국어시험은 뭐니 해도 문법에서 시작해서 문법으로 끝나는 문법, 어문규정, 그 다음에 외래어 로마자, 고정문법 이쪽 잔치였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저도 지금 이게 책이 왜 안 나온지 이해했죠. 이게 1권인데 제일 양이 많아요. 상당히 두껍고 다른 책으로 보면은 이게 한 2권 분량이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좀 양을 좀 더 늘리긴 늘렸는데 이번에 비해서 좀 문법 쪽이 조금 덜 나왔어요. 이번에 2020년에는. 하지만은 타직열에 비교하면은 아직도 문법량이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학습 범위 설명해 줄 텐데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공부하고 2021년에 합격하려고 왔죠. 제가 장담 하나는 할게요. 지금 이 과정을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시스템에서 특히나 현장 강의생들은 자기가 지금 초심을 지키고자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초심이 이 강의를 지금 보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오후에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집에 가겠다. 이걸 초심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가 내년 여름까지 가겠다. 그거 쭉 하면 웬만하면 돼요. 이 시험은. 중간에 합류하거나 한 4개월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 시험 본 다음에 아차 싶기는 한데 지금 이 과정을 열심히 쭉 가게 되면 웬만하면 이 시험은 합격은 해요. 국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 초심을 좀 지켜나갑시다. 어쨌든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거 사람이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죠. 이건 세상의 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나는 군무원이 필요해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 분이 저는 제일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제 줄여서 말하죠. 솔까말 과목 수가 적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그 부분에서 편해졌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온 이상 힘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특히나 타직열은 타과목은 내가 모르겠는데 국어만 놓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정리는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하는 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제 강의에 설명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거 하나 이해는 내가 무조건 할 거예요. 도와드릴 건데 정리하는 거 하나 그리고 무한의 암기 속에서 죽어라 외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특히나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 올해 국가직 그다음에 서울직 이런 것들 고급 시험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쉬웠어요. 우리 기준에 보면은 거의 소방직 상당히 쉬웠고 이번에 올해 좀 어려웠다는 게 국회직 8급이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직렬 놓고 보면은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국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부터 이해도 이해고 정리도 정리지만 암기 속에서 아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비하세요. 하지만은 그거 갖다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군무원은 맨날 암기하다 끝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면 안 돼. 안 돼요. 왜? 두 과목이 빠졌잖아요. 그죠? 솔직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지금 보면은 공무원 시험의 영어 수준이 지금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구급 기준으로 지텔프 수준에 비교하면은 한참 우린 쉽잖아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설마 여기까지 아침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에이 세 과목이니까 난 좀 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힘든 걸 좀 감수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오늘이 첫 주라 그렇지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 걸 쏟아지게 줄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어쨌든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형인데 원래 군무원은 지식형 문학들을 많이 냈거든요. 2019년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은 뭐 연암박지원의 소설을 준 다음에 이게 뭐 방경가게전에 있냐 어디 있냐 이런 식의 지식형 문학을 냈는데 이번엔 또 그렇잖아요. 이해형 문학을 냈어요.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작품을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상황 파악하는 것이죠. 보통 수학능력 시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 시험에 뭐 할까? 뭐 정지용 시인의 시를 하나 뚝 던져준 다음에 얘는 어느 책에 들어있느냐, 뭐 청록집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읽은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번에 좀 냈어요. 그래서 소설을 주고 구급 기준으로는 소설을 주고 그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속담 문제. 그다음에 7급은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냈고. 그리고 우리 군무원의 특징 중에 하나 문제 결합형 문제 좋아요. 결합형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설을 물어보는데 속담 물어보는 거, 속담하고 결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비문학인데 어문규정 맞춤법 같이 물어보는 결합형 형식을 주었어요.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론 문법부터 어문 규정부터 문법의 세계에서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강의 계획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는 OX 맞춤법 해줘야 되는데 맞춤법도 문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문법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가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을 어쨌든 저는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 계약했잖아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는 일단 시작할 때부터 딱 봐도 안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두세 명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분위기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이 강의 개강을 기다리는 지금 온라인 인강 수강생들이 지금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원이 개강을 할 때 인원이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마구잡이로 진도를 막 심도 있는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버거워서 도망을 가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진도 나가니까 다시 한번 자 오늘부터 공부할 마음이 되어 있죠? 대충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집에 갈 때도 공부할 거리들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문법, 오늘 문법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지목할 필요가 좀 있어요. 요거 설명회에도 나온 PPT 화면인데 우리 한번 9급 국어고 7급 국어고 알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은 계속해서 7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공개를 안 했을 뿐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군무원 국어 7급을 2019년까지 언급한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급은 아무도 복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제 기출문제집엔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이 특히나 군무원이 많아요. 특히 군무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과목이니까. 그러니까는 7급 국어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대비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과거에 대한 비교가 없는 것이 이번에 2020년만 얘기한 것은 어쨌든 문제가 철저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자 하나 우리 보자고요. 18년도, 19년도 제 나중에 교재나 다른 화면을 보면은 2006년도부터 쭉 거슬러 온 문제 경향이 다 있습니다. 너무 옛날 거 올드한 건 볼 필요는 없지만 2014년도, 15년도부터는 비교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목을 두셔야 될까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군무원은 어문 규정 이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 어문 규정 말씀드릴게요. 어문 규정은 말과 문 글을 쓸 때에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에 규정,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글을 쓸 때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말로는 극혐이죠. 어문 규정할 때 문에 안 맞는 거죠. 이게 맞춤법에 어긋난 거예요. 알겠어요? 맞춤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러고 할 때 우리 방언으로 보면 뭐야? 야, 그카고 이거 지역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극하고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물론 방언으로 있지만은 표준어가 아니죠. 그런 건 표준어에 어긋나는 거예요. 맞춤법, 표준어. 그 외에 띄어쓰기 올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 이제부터 발음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할 얘기지만 표준 발음법을 우리는 글자로 물어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나운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얘는 버스가 맞을까, 버스가 맞을까. 그치? 얘는 뭐가 맞을까? 이런 것들. 얘를 이렇게 옮기는 게 외래어 표기법. 자, 뭐겠어요? 초기 때 많이 물어보는 거야. 초기 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뭐가 맞아요? 이게 맞으려면은 이게 돼야지. 그치? 그치? 얘는 얘가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얘를 이게 맞다고 치면은 그럼 태권 B죠. 태권 V가 아니잖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옮기는 게 외래어 표기법. 알겠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를 이렇게 쓰는 거.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로마자 표기법.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마무리하는 것이 문장보호 사용법. 너 집에 가니 할 때 이거 문장보호 사용법. 이런 것들 문장보호 사용법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문 규정인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냈죠? 세상에 이런 직렬의 시험은 없습니다. 국어는 군무원 국어는 25문제예요. 세상에 이런 시험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군무원 국어 쪽은 맞춤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쳤어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줄었지만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골고루 냈다고 한 거예요. 골고루 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문법을 또 많이 내니까 이번에 골고루 냈어요. 골고루 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 군무원 국어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이번에 국어의 시험의 출제 경향은 골고루 출제했다. 골고루 출제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은 또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 강의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시험 문제 이제 복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복원을 하는 과정인데 시험 문제 딱 떴거든요. 그때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파일을 받아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누구 상담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한 잔 딱 이렇게 마신 다음에 시험 문제를 이제 인쇄를 딱 해놓으라고 시켰거든요. 해놓으라고 시킨 다음에 이제 큰 시험지로 해가지고 하면서 쓱 보면서 느끼는 게 이번엔 즉흥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공개하려고 미리 마음을 먹고 냈구나. 공개되는 시험인데 이렇게 몰빵하듯이 어문 규정 많이 내면은 시험 문제가 오류가 나요. 어문 규정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 막 만들어내는데 스페이스바 한번 잘못 누르고 엔터 한번 잘못 눌렀다가 문제가 오류가 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미공개 시절이었죠. 그치? 이때 문제에 만약에 실체를 본다면은 좀 이렇게 말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을 건데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면은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부분을 많이 내면서 거기서 맞춤법이 하나 틀렸다고 문제가 될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는 분명히 공개를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치? 그래서 문제가 좀 골고루 내고 일반적인 형태로 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커뮤니티의 사이트에 보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 보고 너 더럽다. 뭐 이거는 뭐야 실력반 운반이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절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딱 보고서 답도 공개됐잖아요. 딱 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 신경 많이 썼구만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7급 시험이 더 일반적인 형태로 많이 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7급 시험이 많이 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는 거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직렬 정확하게 못 정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9급인지 7급인지 아직 못 정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하나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오면 야 너 뭐 해? 이렇게 하기도 해. 나한테 그런 사람 많아요. 이번에 많이 왔죠. 저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지만은 항상 얘기하는 거 군무원 국어 7급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만합니다. 사람들이 7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군무원 국어를 이 둘을 놓고 보면은 올해도 역시나예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7급이 더 쉬웠어요. 이거는 난도를 말하는 겁니다. 7급이 이번에 더 쉬웠어요. 7급이 쉬웠어요. 확실히 쉬웠어요. 7급은 요걸 좀 열심히 해야 돼. 한자 공부. 하지만 7급이 쉬웠어요. 7급이 막 무조건 막 어렵고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9급, 7급 결정을
국어만 놓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들도 많이 고려하고 막 국어 9급도 이렇게 어려운데 7급은 손도 못 대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리 골고루 냈다. 하지만 그래도 문법은 많이 내고 있다. 많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이번에 특징이다. 그리고 9급이 7급보다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하나 먼저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이번에 그 말이 많았던 문제예요. 이번에 7월 18일날 본 시험인데 그 말 많던 문제예요. 지금도 인터넷 카페에 보면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유인즉슨. 자, 우리는 이런 걸 수나어라 그래요. 수나어. 수나어 저랑 꾸준히 했죠. 저랑 작년부터 오신 사람들 알겠지만 수나어 꾸준히 올라와요. 제 블로그에도 보면은 제가 수나어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자료 올려놓아요. 근데 수나어는 너무 국립국어원에서 빨리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시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홍보해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수나어 올라왔으니까 뭐 봐라. 특히나 이번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뭐 팬데믹은 뭐라고 순화해야 되느냐. 순화가 뭔지도 설명은 해보겠지만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좀 보아줘라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순화가 나오진 않고 딴 거 놓았죠. 이거에 대해서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은 노란색이 답이에요. 이게 핸드레일을 안전손잡이로 바꾸고 프로필을 소개 및 양력으로 바꾸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국립국어원 보도공지사항으로는 이런 것 중에서 일부가 없어요. 교과서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없어요. 아직 설명할 게 많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무엇이고 국립국어원은 무엇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딱 하나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알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오류 정정 신청을 하자. 절대 안 들어주는 게 자 여러분들 수험생이야. 시험장 가가지고 이게 수나와 몇 페이지 몇 정 몇 항에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제 이론서 3권 몇 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소에 외웠던 걸로 푼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누울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이제부터 할 텐데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거, 내가 정리하고 암기했던 것이 시험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강의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나랑 해온 사람들은. 시험장에서는 스크린 도어가 어떻게 차단문이야? 스크린 도어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스크린 도어 있으면 못 들어갑니까? 그럼 지하철역에서 스크린 도어 있는데 그는 뭐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차단문은 차단이잖아. 그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난 사람, 여기 지금 7월 18일 시험 보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국립국어원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이의 신청 제기하자. 그다음에 A 강사의 책에는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공무원에 맞게 사고를 내가 왜 못했을까를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지. 거기서 오류 신청이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합격을 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합격할 정도로 성적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중에 다수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류 신청이 받아진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싫겠지. 그지? 근데 나는 이게 오류 신청이 받아지면 한 문제를 더 맞아. 난 좋겠지. 도대체 그러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국방부에서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논리와 이유만을 본단 말이죠. 자, 국립국어원 보도자료에 안전문전, 핸드레일, 프로필, 참호, 팝업창, 스크린 도어에 대한 보도공지사항을 보면 그 사람 보고 냈어요. 하지만은 문제의 논리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로 발표된 것 중에서 라는 말 안 했죠. 아마 이 문제 푼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발표된 것으로 옳은 것 아닌 것 하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은 순화했다. 잘못된 순화를 골라보아라. 이거는 네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국방부에서도 되고 국어선생이 해도 되는 것이고 했을 때 얘는 아니지. 얘가 안전손잡이가 아니라 안전잡이일 수도 있어요. 안전문잡이일 수도 있겠죠. 얘가 프로필이 인물 소개가 아니라 인물 알림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얘는 차단문은 아니지. 그치? 이거에 대한 올바른 순화어가 뭐 안전문이거든요. 아니 이걸 갖다 열린문 해도 되지. 막았다 열린문 해도 되겠죠. 와리가 이거 뭐야? 왔다 갔다 문 해도 되겠죠. 수험생의 입장은 내가 시험장에서 보는 내 수험생의 입장은 답을 찾아야지. 그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정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다 투정이죠. 투정. 떨어진 자의 그런 아픔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시험장에 가서 차단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왜 거기서 생각이 안 났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건 뭐야? 군무원 쪽 국어에 덜 특화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선생님 책 어디에 차단문이 있고 선생님은 몇 쪽에 이거 있어요? 제 PPT 안에. 알겠어요? 제 PPT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 노트 보면 받게 될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 강사는 차단문을 가르쳤네 안 가르쳤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찌 선생이 이 입장에서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시험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 국어에 맞게 이제부터 사고하는 과정도 같이 배워야 돼요. 하나가 더 있죠. 이거 지금 답이 2번인데 아마 여기서 이 시험 문제 처음 본 사람, 군무원 뭔지도 모르고 처음 온 사람 이거 딱 보면 답 못 골라요. 다음 중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했어요. 발화는 말화 화법이죠. 이거 언어 예절이에요. 언어 예절.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이거 지금도 말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분명히 거기 국립국어원에서 언어 예절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 보도 자료 내용 캡처해 가지고 막 한 다음에 야 논란하면 안 된다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관공서에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드릴 거 써 있잖아. 제가 구청 갔어. 하면 무엇을 도와드리고 써 있잖아. 맨날 그 공무원이 그거 말하면 귀찮으니까. 거기 있는데 그럼 그거 거짓이야? 그치. 자 봅시다.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바라. 가장 동그라미 치라고 내가 했지. 그리고 침 한번 삼키고 찍으라 그랬지. 들이대지 말라 그랬지. 가장. 자, 내가 이건 설명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갑시다. 뭐냐 말이 많으니까. 일단 자, 나는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했다. 군무원 국어에 이제 발 담궈서 내용을 처음 봤다. 이 문제도 처음 봤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지. 아니 아침 출근해서 같은 동료야. 좋은 아침. 이게 잘못됐어? 그럼 나쁜 아침이야? 좋은 저녁은 더 이상한 거잖아. 자, 집에서 손님 보낼 때야.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시험 봤지? 손 윗사람이라는 건 봤어? 시험장에서 이거 봤어? 이거 지금 이게 시험 복기예요. 시험 복기라는 게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 시험 문제 풀 때 어디다가 생각을 하고 내가 방점을 찍고 여기다 잡을 찍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손 윗사람이라는 거 봤어? 그래, 필요 없어. 밑줄은 긋시다.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살펴가십시오 하지. 안녕히 가십시오 괜찮아? 살펴가십시오 괜찮아? 잘 가라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윗사람 생일 축하할 때 다 된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 자, 문법 공부를 좀 하고 어법 공부 같이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먼저 안 되는 거 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뭔지도 배워봅시다. 움직임인 가다는 동사고 예쁘다 착하다는 형용사예요. 자, 이래부터 우리 착하자 청유형. 너 이제부터 착해라 명령형. 형용사에는 명령형 명령청유가 못 붙어요. 그러니 건강하다는 형용사예요. 차차 설명합시다. 건강하십시오는 건강해라라는 명령형 표현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이제부터 어른한테 인사할 때나 누군가한테 인사할 때 건강하십시오 하지 맙시다. 행복하십시오 하지 맙시다. 이 세계에 들어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 끝나고 발 털고 나갈 때는 해도 돼. 왜냐하면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령형 표현을 직접 쓸 수가 없으므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알겠어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명령형 표현은 동사에다 넣어줘야 돼요. 차차 설명합시다. 그래서 공부 좀 된 사람은 얘 X하고 두 번째, 좋은 아침은 굿모닝의 영어식 표현이니까 얘는 X 한다고. 공부가 좀 3, 4개월 된 사람은. 자기 수준을 보세요. 자, 둘 중에 골랐어? 시험장 간 사람들. 만약에 내가 선생님 여기다 답했어요. 여기다 일단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야. 3개월 공부하고 여기다 답해가지고 틀렸다는 사람은 울지도 마. 아직 이 세계하고 한참 먼 거니까. 이게 있단 말이지. 가장 답을 골라야지. 일단 얘는 문제될 게 없어요. 손 윗사람이니까 나이 많으니까는 살펴가라고 말하는 게 뭘 잘못됐어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이게 국립국어원 보도자료에 있든 말든. 그치? 근데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관공서에서 손님이 왔어. 민원이겠죠. 이 사람이 따지러 왔는지 잠깐 앉아서 쉬러 왔는지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건지, 누구 만나러 왔는지, 손님이라 그랬잖아, 손님.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해야죠. 근데 국립국어원 보도자료에는 이런 설명은 없고 다 있어요. 이거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야죠. 이건 수학능력 시험에서 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장하고 손윗사람 이거 맞고 손님 무엇을 도움부터 X 이렇게 한 다음에 정답은 2번 갔어야죠. 이걸 갖다가 보도자료 찾고 있고 누구 강사가 이걸 알려줬네 안 알려줬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1년 강의하는 모든 제가 하는 말을 다 외울 거예요? 모든 PPT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바닥은. 그러니 이런 식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대비도 원래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설명해서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리 하나. 이런 식의 얘는 뭐 타직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의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 군무원 국어밖에 없어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거고. 그러니 하나 하는 얘기죠. 화면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하나 화면 넘어가면 되는데 뭐라고 할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강의 듣고도 이거 돼요. 하지만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군무원 엄청 뽑죠. 아마 올해가 마지막으로 더 이렇게 많이 뽑지는 않을 거예요. 내후년부터는 이거보다는 좀 줄 거라고 난 상황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올해는 필승의 신념으로 올해 한 방에 끝내기를 바라고 그래야 됩니다. 올해는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뽑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많이 뽑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 교묘하게 스타일이 달라요. 앞으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풀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50% 반영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스타일도 우리는 타직렬 공무원 시험 자기소개서 스타일도 전혀 달라요. 그리고 면접의 방식도 7급은 집단 토론 면접이 일부 있긴 있지만은 우린 일반 공무원 시험 그런 면접 스타일하고도 달라요. 알겠어요? 이제는 좀 더 우리식의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군무원 강의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군무원 국어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한 4, 5년 전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4, 5년 전부터 군무원 국어 스타일의 문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3번째 바뀐 건데 5년 전부터 한 얘기가, 옛날에는 그래요. 책 사간 다음에 그래 필요한 거 보면 유튜브 같은 데 공짜 강의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도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래 하십시오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한 4, 5년 전부터 됐어요. 이제는 혼자 못한다. 이제 혼자 못한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수험생들이. 좀 더 전문적인 케어 필요하고, 이제는 또 하나 군무원 국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시험 끝나면 보시면 알겠지만 군무원 국어 제일 어렵다고 하죠. 이 강의로 오히려 서울직, 지방직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폭넓은 내용을 많이 하니. 그러니까 혹시 군무원 국어를, 군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지만은 군수나 행정 쪽은 이렇게 다른 것도 거치잖아요. 나한테 찾아오면 제가 봐라 그래요. 이번에 국가직 시험 있으면 봐라 그래. 미리 준비한 다음에 봐라 그래요. 라고 할 때 오히려 이 과목 강의로 다른 거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7급도 다 케어가 돼요. 알겠죠? 올해는 좀 한자를 조금 좀 더 많이 할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타직렬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이번에 보면은 9급 4번 문제거든요. 비유. 요 4번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풀이 결과 꼭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다 로그인 하시면은 제 거 9급하고 7급 해설 강의 다 올려놓고 밑에 해설지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해설지도 좀 보시고, 요 문제 4번 문제 중요 표시가 좀 있어요. 해설지도 좀 보시고 강의 내용으로 4번 풀이도 보면서 이렇게 심도 있는 문제도 내는구나. 이건 지극히 공무원스러운 문제고 수학능력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건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낸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요거 보고 넘어가면은 이번에 풀어가면서 얘기했지만 7급 국어하고 9급 국어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유형의 문법을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장의 짜임이라든지 되게 같은 형태를 내는 게 이거 두 번째 유튜브 되면 제가 강하게 얘기할게요. 둘째 시간이 되면은 이거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예전부터 저는 7급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자 7급 준비 국어 준비하시는 분들 9급 국어 준비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양쪽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이번에 제 거 군기잡기라고 해서 기출문제집 있거든요. 오늘 원고 드리러 갈 거예요. 오늘 이제 원고 정리돼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름이 끝날 때쯤에 아마 기출문제집은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건데 거기다가 제가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 7급 문제 좀 내가 풀어준 적 있잖아요. 그거 외에 추가적인 7급 문제 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모두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수강생들은 저랑 국어, 군무원, 7급, 9급 문제 모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책이 좀 상당히 이제 뚱뚱이가 됐어요. 상당히 뚱뚱이가 됐어요. 오늘 이제 원고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 하나씩 얘기한 다음에 둘째 시간 이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강의 계획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이론 들어갈 겁니다. 핵심 개념 이해 정리 이제부터 들어가요. 여기 하나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거. 남녀 간에는 신뢰 아닙니까?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지 뭘. 이렇게 변치 않는 거. 이거는 고려 때나 신라 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치?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보면은 세상에서 변치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런 건 내가 근데 잘 모르겠고 우리 공부 쪽에 왔을 때 이거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는 딱 3개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 3개에서 출발하는 거. 그치? 가서 배우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익히고 그 다음에 3번째 외우고 이건 필수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거죠. 또 모두 할까요? 다른 스타일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공부라는 건 먼저 뭐 해요? 자, 내가 여기서 뭔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 첫 번째 이해해야 되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이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죠. 그죠? 이해와 정리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암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건 변치 않는 거잖아. 먼저 이해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PPT 화면에서 다루는데 여기 강의에 들어가는 PPT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건 정리된 거겠죠. 정리하고 좀 달라요. 요것도 다 제공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강의 자료를 안 줬어요. 이렇게 PPT 화면을.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제가 PPT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판서가 너무 필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다 드릴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 출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기출문제집 넣느라고 이렇게 된 거니까 국어 선생 게으르네. 아닙니다. 저 집에서 부지런해. 얼굴 보면 딱 봐도 굉장히 깐깐하게 생기고 그지 여자친구 그 데이트하고 그럴 때 막 되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오늘 들어갈 겁니다. 이해. 여러분들 학원을 기본적으로 선택할 때 잘하셨어요. 뭐 제가 지금 여기 학원에 있으니까 뭐 약장수처럼 얘기하는 거고 홈쇼핑처럼 얘기한다면은 할 말은 없는데 학원은 잘 선택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학원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과서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수학여행 시험 공부해 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세상에 기출을 안 보는 공부가 있나?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도 그 선선대의 그런 과거 시험 기출 문제들을 당연히 서로들 공유했어요. 세상에 기출 문제 보지 않는 그런 게 있나? 또 기출 문제 보면 뭐 해야 돼요? 예상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학원에 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알겠죠? 이번에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마음이 좀 하여튼 기출문제집 저는 그래서 군기잡기라 그래.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학원은 저는 기출문제집하고 동형 모의고사 문제도 다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강의에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럼 기출문제 그럼 따로 강의를 듣나요? 아니에요. 1년의 시즌 과정 중에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풀이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을 선택하거나 강사를 선택할 때도 이런 게 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런 책들이 프린트나 아니면 스프링이 아니라 스프링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온라인 예스24 알라딘에 검색할 때 그 책이 다 검색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예스24나 알라딘에 제 이름 검색하면 쭉 떠 있어요. 책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학원에 와서 살면 딱 되지만 앞으로 할 과정 설명하는 거예요. 방금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일반직 공무원 설명한 거 없죠. 앞으로 계속해서 군무원 국어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은 나랑 하면서 하는 사람 알겠지만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험식이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6월 달에 시험이 집중되게 다 끝났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8월 22일 날은 국회직 9급 시험 문제가 있어요. 우리하고 그냥 가깝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거 시험 딱 보게 되면 국회직은 좀 시험 문제가 좀 늦게 올라오는데 그거 시험 보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다음 주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게 되면은 제가 그 해설 다 만들어서 풀이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는 메인은 군무원 국어 수업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9월 19일 경찰 2차 시험 있거든요. 경찰 국어 문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거 끝나게 되면 경찰은 보통 바로 떠요. 그럼 뭐야? 내가 토요일 날 뜨니까 화요일 날 강의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달려볼게. 그래서 내가 빠르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풀이할게. 근데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풀이 못 해더라도 조금만 양해 좀 해줘야 돼.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수학능력시험 6월, 9월 모의평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안 뜨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니까. 나중에 가져올 게 없어서 뭐 했어요?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도 일부 풀었어요. 전국에 있는 국어시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 저랑 다 풀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국어공무원 국어를 메인으로 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들 다 보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난 봐요. 모든 공무원 국어, 이번에 제 국어 강의의 방향은 무조건 군무원 국어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블로그는 여러분들 오해가 없도록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거기 그 자료 드림 프린트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블로그 주소 있죠? 블로그 주소 있죠? 자, 오늘 끝난 다음에 어여 가서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써드릴게요. 자, 네이버 블로그예요. 블로그 어여 들어오셔야 돼요. 얼어 들어오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그걸 통해서 공지를 많이 해요.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는 뭐 한다 공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자료도 올라와 있고 자, 제 블로그 와가지고 서로 이웃 신청해야 돼요. 그냥 이웃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이웃으로 제가 공지를 많이 해요. 자, 하나 꼭 이거 잘 들어 졸면 안 돼요. 서로 이웃을 신청할 때 다른 건 모르겠고 꼭 학원 명은 꼭 붙여주세요. 저 하이클래스 학원 수강생입니다. 하이클래스 학원 학생이에요. 하이클래스 군무원만 해도 돼. 알겠어? 하이클래스 군무원 제가 이름이 문정호니까 문정호 김철수 해도 돼요. 이 학원명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남은 자체 필터링이에요. 알겠죠? 너무 외부생이 많이 오면은 여러분들도 기분 그렇잖아요. 외부생이 와가지고 A 학원, 군무원 학원 수강생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료 다 다운받아가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체 필터링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면 인식할 수도 없고 지문 인식할 수도 없고 꼭 학원명 밝혀주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한 2달 있다가 선생님 왜 선생님 공지했다는데 저는 블로그로 공지가 안 뜨죠? 봤더니 서류 유시 안 된 거야. 근데 보자 했더니 그냥 뭐야 안녕하세요만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인사를 안 해도 자체 인사 뜨죠. 서류 유시 신청할 때. 그냥 그것만 하고 만 거예요. 내 잘못인가? 내가 미안하다고는 했어요. 알겠지? 내가 미리 못 해줘서. 자, 자체 필터링 딱 하나. 이거는 원칙이에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이다. 하이클래스 들어가야 돼. 하이 안 돼. 하클? 자체 필터링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서로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질문도 받고 특히나 블로그는 좀 장점이 있는 게 이렇게 좀 사진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좀 블로그는 좀 편하게 접근성이 좋아요. 나도 솔직히 지금 요즘에 후회해요. 작년부터 후회해요. 지금 블로그로 질문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오니까 블로그가 카페보다는 카페가 아니라 카페. 알겠어요? 카페보다는 블로그가 접근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자유롭게 질문을 해서 약간 후회를 하는데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자유롭게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공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교재의 정오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나간 자료들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올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지의 공지. 갑자기 제가 쓱 블로그 공지 올려가지고 좀 이번 주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공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강의 중에 여러분들 보면 제가 PPT를 기본 PPT는 줬는데 이거 앞으로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받게 될 PPT가 이거보다도 3배, 4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책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3배, 4배 되는 PPT인데 어쩔 때는 PPT를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사진 찍어서 가져가라. 그치? 캡처해서 가져가라. 블로그는 빨리 들어오신 게 좋아요. 어디까지 설명하려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2시간 해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 그 뒤에 붙어 있는 거 OX. 오늘은 OX예요. 알겠어요?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 가시거나 이제 개인 볼일 보신 다음에 앉아가지고 OX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하다가 O 같아, X 같아 하면 되지만 겨울이 시작될 때쯤에는 O하고 X가 분명해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겨울에는 OX 잘 안 합니다. 그땐 주간 테스트로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OX 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2달 정도 강의, 한 달 이상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간 테스트로 배운 문제를 다시 보는데, 이게 아직 처음 본 사람 잘 모르겠지만 나를,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 좋아서 오신 거라고 본다고 봤을 때 나를 강력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이기도 해요. 요거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제 요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건 저기 주간 테스트만 싹 다운받은 다음에 환불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라인 들어온 다음에 주간 테스트 싹 받은 다음에 환불 신청 딱. 왜냐면 제가 앞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요거는 OX라서 정답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은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답 해설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와요. 정답만 던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없으면 공부 대회 안 되잖아. 때문에 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싹 다운받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심지어 수강생이 알려줘요. 누가 부르고 와서 그거 다 받아간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럼 뭐 검거할 거예요? 요거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랑은 이제 항상 끝난 다음에 뭐 있어요? 끝나기 전에 항상 학원에 오면 뭔가 풀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항상 여기 오면은 뭔가 풀 게 있으니 학원이 이제 30분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10분만 일찍 옵시다. 그래야지 커피도 한 잔 놓고 여기 밑에 보면 과일 주스 있잖아. 과일 주스도 한 잔 놓고 좀 여유 있게 시작을 좀 해야 되죠. 급하게 오지 마시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